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함께 백악관 사우스란에 도착해 마중 나온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로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부인 올레나 여사는 미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와 미 국방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미 정치권의 냉담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러시아가 인권 유린과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해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고문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반경에 대해 논의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물론 겨울에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주요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공 능력을 포함하는 중요한 새로운 패키지를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에벤저와 같은 장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허커와 같은 장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서방 대공 방어 요격 시스템과 기존 우크라이나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지속적인 납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람스 탱크가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기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올가을 미국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기업 지도자, 양국 정부 관료들이 모여 합작 투자와 공동 생산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분과 경제 회복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생산 및 성장 용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 얘기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자국 정부를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부분, 파트너 국가 및 우크라이나 상대국의 참여에 초점을 맞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투자 및 개혁에 대한 지원을 조율할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특별 대표인 페니 프리처크를 소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 특별 반부패검사, 고등부패 법원 등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점차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메카시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미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미국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피로감이 도가 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현재까지 약 430억 달러의 무기를 포함해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 의회의 승인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네. 이번 금요일 추석인데 이제 추석 명절날 사람들이 다 이게 좀 가장 큰 명절이니까 좀 네. 행복하고 넉넉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을 다니고 이제 지역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추석에 좀 넉넉함을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에 얼굴이 예, 좋으신 거 보니까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여기는 뭐 추석이라도 그렇게 뭐 큰 기분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또 고국을 떠나 있다 보니까 추석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요.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날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것도 보셨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미 의회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의회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지고 약간의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저기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미 국방부와 미 의회를 동시에 방문을 했는데 미 의회에서는 싸늘한 아주 냉담한 분위기를 가졌고요. 작년처럼 와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연설도 하지 마라 그러고 상당히 짧은 시간의 만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지금 피로감에 지쳐 있다. 그리고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만큼 천억 달러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무기 430억 달러 플러스 여러 가지를 하면 천억 달러 줬는데 이거 어떻게 썼느냐 디테일한 거를 다 보고를 해라. 그리고 이거가 승리를 한 계획이 있다면 승리 계획서를 내놔라. 이랬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음, 상당히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이 따지고 난리가 있는데 났대요. 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이 엄청나게 예, 굳어 맞아요.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방송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사실은 정확하게 집은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을 그럼요. 했고, 또 하나는 그 천억 달러가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산의 기미보다는 승리를 어떻게 승리를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그렇죠.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 세계 우방 국가들의 전쟁화가 돼가 있는데 승리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는 당신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음흠. 번째는 도대체 러시아하고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음. 세 번째는 그 당신 나라의 부패가 우리 지원해 준 걸 가지고 부패 구도로 부패로 많이 또 지원금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걸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원 의장이 강력하게 연설조차도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이 이제는 유턴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문제, 뭐 하원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원해주고자 해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상하오는 말할 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이 미국의 원조를요, 미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사람과 여러 관료들이 다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패 척결을 위하여 지금 또 부패 방지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이 한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무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또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폴란드가 뭐 중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잘못된 그러한 발표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막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하고 북한은 핵 잠수함의 기술이라든지 위성 발사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을 이제 받아갖고죠. 가장 큰 이제 식량난을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양쪽이 북한과 러시아가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봐서는 북한이 그 고첨단 그 기술
무기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으로 한국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무기 그 공급 혹은 첨단 무기 기술의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두 눈 부릅뜨고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해서 막아야 된다. 좀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그 유엔 총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이제 북한이 막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이 한국의 대외 이제 외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다 이래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상당히 잘 짚어줬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또 군사 협조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다. 당사자인 한반도, 한국도 상당히 위협을 직접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역할이거든요. 과연 유엔 안보리가 어느 정도 막을 것인가 이들의 차단을. 그래서 유엔 안보리 개혁을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개혁을 하자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가 그 제 역할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위반 등 기타 도발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조은진 대표님과도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눴지만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엔 안보리 그 계획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번에 와가지고 40여 개국의 정상들과도 많은 만남을 가졌고요. 또 뭐 북한 엑스포에서 제 고향인 I'm sorry. 부산, 부산, 북한이 네. 아니라 부산 엑스포에 관해서도 많은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인 부산을 많이 또 후원하고 또 저기 홍보를 해야죠.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지원 문제단 이런 데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불똥이 한반도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두고 봅시다. 그건 그렇고 이제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근데 여쭤보겠는데, 유엔 안보리 개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당시 유엔 안보리 이제 그 체제로 갈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러시아가 중국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신냉전 시대의 안보리의 역할은 거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하고 직접적인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안보리 당사국인 안보리 이사 당사국인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미 수년 동안 안보리에서 제재에 대한 소극적인 혹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개혁 자체는 거의 힘들 거 아니냐. 단지 이제 이번 전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역할은 필요하지만은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유엔 안보리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것이 어려우니까 어떤 방도를 쓰느냐 하면은 지금 상임이사국이 5개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려서 비례적으로 이제 저기 선출을 하면은 되죠. 그래서 이제 안보리 우리는 이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내년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그런데 이제 상임이사국 이 5개국이 문제예요. 상임이사국들의 그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대로다가 예를 들어 한 10명을 늘린다. 그러면은 뭐 5대5라든지 4대5라든지. 늘린다 하더라도 그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부권은 절대로 러시아나 중국이 내려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신냉전 시대에 이 숫자를 늘려도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바라는 바람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보면은 그 한일중 정상회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속셈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도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중국과의 물밑 이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어 지금 뭐그저 시진핑을 만나서 한국 방문 요청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잣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미국은요 예전보다 많이 사그라졌는데요. 미국은 경쟁을 하되 그 서로가 그 견제를 하되 경제적인 경쟁을 하되 그러나 이거는 투기는 하지 말자. 전쟁같이 싸움은 하지 말자. 아주 젠틀한 경쟁 의식을 지금 가지자고 누차 하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절대 끊지 말자고 우리가 싸움을 하되 대화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화로서 자꾸 이거를 조율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요. 아주 처음에는 강하게 나갔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소그러져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약해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과의 대화를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11월 현재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든지 또 고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접촉을 하고 러시아는 당장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러한 포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 붙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불쾌한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봐서 중국 경제가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시진핑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소위 시진핑 측근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숙청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내 사정으로 봐서는 중국으로 봐서 미국과의 싸울 힘이 없다. 또 하나는 반도체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해보니까 자기 경제, 국내의 그 중국 인민들의 또 동료, 또 소위 정적들의 여러 가지 대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마쳐야 된다는 건 중국은 항상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급망이나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화해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달에 그런 전망들을 지금 국내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인데, 저기 항저우에서 시진핑이가 우리 누구야, 총리님을 만난 거는 상당히 큰 저기 대박이에요. 왜냐면은 시진핑이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11월 달에도 미국하고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남이 있는데 이것도 올지 안 올지 미국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중국에 조심스럽게 어프로칭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퍼즐 속에 넣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래서 중국보다 러시아를 상당히 더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막상 만나자 그러니까는 중국은 지금 특별한 대답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황저우에서는 총리를 쉽게 만났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그거 보면요.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 왜냐면은 일본은 오염수 문제 때문에 지금 67%의 그 해산물을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수입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더 갭이 벌어지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중국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면은 일본은 어차피 미국하고 같은 페이지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적당히 보면은 자기 실력을 챙기면서 우리랑 그러니까 중국과도 대화도 할 수 있으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서 침탈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네. 또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하고 막말을 막 퍼붓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음, 또 북한 탈북민에 대한 그러한 반인권적 그런 행위들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봐서는 항상 중국은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미국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지금 사이 나쁘니까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말하는 건 G2라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당신들이 우리하고 대항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위 중국이 말하는 일로일대 정책 이런 거 다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뭐 굴기하지 말고 음, 그냥 중국 당신들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하지만은 북한에 지원한다든지 러시아하고 손잡는다든지 혹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그 반대 저항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들이 지금 풀려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만은 지금까지 중국이 했던 시진핑 체제가 했던 한국에 대한 그러한 무례함 음. 또 한국 그 주권에 대한 침탈, 한국 국민에 대한 그런 무치, 또 경제적인 그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언제라도 중국은 항상 북한 쪽이 옆에 있지 대한민국 맞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음. 우리가 경계를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외교적 제스처라는 게 속고 속이는 거거든요. 또 속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내실을 챙기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 외교장관 회의가 평양에서 있을 겁니다. I'm sorry.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외교장관 회의가 다음 달에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도 또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게 같이 지금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느냐. 그러면 북중러 삼국 연합 연대가 확실하지 않느냐. 미국에서는 그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한국이 상당히 견제해야 될 만한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좀뭐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있다. 저는 그래 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이 북경 그 베이징 방문에 대한 예.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한국의 음, 한덕수 총리를 만나줬다 이래 보는 그렇죠, 그렇죠. 입장이거든. 저는 예. 그래서 예. 이제 김정은이가 조만간에 이제 이번에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올림픽이 아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계기를 삼아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면은 그러한 김정은의 베이징 중국 방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이래 예,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 한국 정부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나준 거다.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한국에 어프로치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 때문인 것이지 무슨 어떤 동맹으로서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6.25 때도 벌써 북한 편을 들어서 인해 전술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혈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혈맹과 경제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전략적인 상황 동반자라고 말하지만은요, 뭔 놈이 전략적인 동반자겠습니까? 경제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인식이거든요. 근데 부산 자, 엑스포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뭐 부산 엑스포의 지지를 뭐 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절대 지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중국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개발의 대부분이 중국이 지금 주체적으로 그렇죠. 다 하고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사우디를 지지하지 한국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냥 립 서비스로 Right, 했는 정도다 이래 보는 거죠. right,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외교라는 거 속고 속이고 속임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외교인데, 자, 오늘은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최근,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단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사람, 지금 다 재미교포들은 이렇게 봐요. 이재명이는 자기 자신이 무슨 민주화 운동의 같은 희생자라고 보고 있고요. 무슨 국가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방탄막으로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유치원 어린애들한테도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들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YTN 나가서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자기들끼리의 정치, 그렇죠. 자당의 그러한 뭐 부패 이미지에다가 방탄 이미지에다가 공작 이미지에다가 도대체 그러한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느냐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저렇게 무능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민생도 안 챙기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양당이 똑같이 정쟁에만 자기들 당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총선 공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에 총선 때는 국민들이 이제는 좀 더 생각을 좀 바꾸셔라.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도 이제 6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정말 올바른 정치,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인식을 가져서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 뭐 그렇게 막 끊을 때도 우리 공화당하고 연결을 안 시키잖아요. 제가 이번에 배우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가 전국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그렇게 30대 젊은이들이 저하고 사진 찍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던데 그러면은 양당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의 그런 투표 성향도 이번에는 정말 회초리를 들어라.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양당의 잘못된 부분을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또 양당이가 똑같은 표를 주면은 뭐 과거 같은 똑같은 형태의 표를 주면은 그렇게 되면 또 저 사람들이 반성하고 깨끗한 정치라든지 책임 있는 정치라든지 그런 정치를 하겠느냐? 저는 그거는 뭐 못할 거다 이래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화당 같은 그러한 당당하고 깨끗한 그러한 또 헌법적 가치, 저 정치적인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만들어 주면은 그것이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도와주는 게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끝길을 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마지막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옥중공천도 해야 된다 하고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 됐을 때 총선을 두고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혹은 개혁적인 비대위원장 혹은 중립적인 중도적인 비대위원장 이런 비대위원장이 나올 경우에 총선은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발 신당 상황들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민주당발 신당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깥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반윤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세력들이 오히려 제3지대에 하나의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한 민주당과 똑같은 반윤 세력들이라고. 네. 그래 되면은 총선은 더 어렵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대통합, 대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 우리 공화당도 민주당이 뭐 다음에 여소 야대 정국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바깥에 있는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지금부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이스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요, 정치가 죽고 사는 것이 국민에 달려있다고 옳은 말은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의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데 전부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거를 갖다가 생짜를 내면서 자기가 악착같이 그 대표에 있겠다는 사람도 책임이 없는 것이고, 국민을 봐도 상당히 국민의 당분간 이제 소리를 들어야 추석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석 네. 쉬고 다시 하여튼 한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듯이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보이스를 내듯이 여러 가지 보이스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국에 진짜 여야당 싸움만 하지 말고 국가발전 이익과 또 국민의 민생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추석 잘 감사합니다. 지내십시오. 추석 또 잘 보내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